안녕하십니까? 헌법은 살아있다 제2회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 같이 생각해 볼 헌법 조항은 제1조 제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입니다. 저는 이 조항을 대한민국의 확장이란 관점에서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그 확장의 흐름은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 대통령의 삶을 통해서입니다. 민주공화국의 꿈이 어떻게 한 사람에게 깊이 각인되었는지, 그 꿈이 한 사람으로부터 여러 사람으로 어떻게 확장되었는지, 그 확장에 따라 한반도 남쪽에서나마 실효적인 민주공화국이 수립된 것과 이제 그 확장의 방향이 휴전선을 넘어 자유통일을 가리키고 있다는 점 또한 함께 확인해 보고자 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유영익 교수님의 책 이승만의 삶과 꿈에 크게 힘입은 것임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1875년생인 이승만이 만 18세 때인 1893년 부친 경선공을 모시고 찍은 사진입니다. 청년 이승만은 당시 남산 기슭의 도동서당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도동서당에서 청년 이승만은 대사관, 대사헌 등 중직을 역임한 이근수 옹으로부터 사서 오경을 배우며 아낌없는 격려를 받았습니다. 청일전쟁 직후인 1895년 만 20세의 청년 이승만이 신학문을 배우기 위해 배제학당에 입학하여 영어를 배운 선교사 노블과 여의사 파이팅 자매의 모습입니다. 1898년 23세의 청년 이승만은 독립협회가 주도한 만민공동회의 주역으로 활동하다 보부상의 습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1899년 24세의 청년 이승만은 당시 고종임금이 전제군주제를 선포하며 만민공동회에 대한 탄압을 가하는 가운데 종신형 선고를 받고 한성 감옥에 수감됩니다. 사진은 수감된 후 4년이 지난 1903년 28세의 모습입니다. 앞줄 오른쪽에서 두 번째에 앉아있는 분이 월남 이상재 선생의 모습이고 뒷줄 왼쪽에서 두 번째 서 있는 분이 김린 선생의 모습입니다. 오른쪽 제일 끝은 부친 대신 복역했던 어느 소년의 모습입니다. 청년 이승만은 목에 칼을 쓰고 사형 선고를 기다리는 입장에서 오 하느님, 내 영혼과 내 나라를 구해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드리며 기독교에 귀의하게 됩니다. 이후 감옥에서 성경 공부 모임을 이끌며 40여 명의 양반들을 기독교로 개종시키게 됩니다. 사진은 1904년 29세로 독립정신을 저술하던 때의 모습입니다. 앞의 소년은 아들 봉수이며 좌우에 성경책을 손에 든 젊은이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두 번의 특사를 거쳐 추록한 청년 이승만은 1904년 충정공 민영환에 의해 미국에 밀파됩니다. 러일전쟁 후 열릴 강화회의에서 미국에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였습니다. 1905년 30세의 이승만과 함께 미국 데오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을 만난 배제학당 동창 윤병구 목사의 모습입니다. 윤병구 목사는 하와이에서 목회를 하며 이후로도 이승만의 활동과 긴밀한 연관을 맺게 됩니다. 청년 이승만은 1905년 가을 학기부터 조지 워싱턴 대학교 3년차 과정을 시작하여 2년 만에 학사 학위를 수여받게 됩니다. 수강한 과목들은 주로 영어, 역사, 철학, 곧 문사철로 대표되는 인문학이었고 구약 언어학, 경제학 등도 수강하였습니다. 조지 워싱턴대 재학 시 청년 이승만은 YMCA 주최의 강연회 등 월 평균 3회나
강연 설교 활동을 했습니다. 또한 국제 기독학생 모임에 한국인 대표로 참가하기도 했습니다. 이 시기 아들 봉수를 데리고 있다가 디프테리아로 잃게 됩니다. 15세 때 조혼했던 부인 박 씨와는 약 7년 뒤 사실상 이혼을 맞게 됩니다. 1907년 하버드대 대학원에 진학한 청년 이승만의 모습입니다. 성적표를 보면 역사와 행정학 분야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관찰됩니다. 1908년부터 1910년 프린스턴대 대학원 기숙사에서 생활하던 모습입니다. 청년 이승만은 1910년 국제법 분야에서 미국의 영향을 받은 국제법상 중립이란 논문으로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그해 초 하버드대의 석사 학위도 취득하게 됩니다. 우수 평점을 받은 이 논문은 1912년 프린스턴대 출판부에서 정식으로 출간되기도 했습니다. 대학원 공부 와중에도 청년 이승만은 멀리 떨어진 로키 산맥 근처 덴버시 그레이스 감리교회에서 열린 애국자 동지대표회에 참석하기도 했습니다. 1910년 35세의 이승만 박사는 뉴욕에서 배를 타고 런던, 파리, 베를린, 모스크바를 거쳐 시베리아 철도를 타고 압록강을 지나 6년 만에 귀국하게 됩니다. 귀국 후 YMCA에서 함께 일하던 옥중 동지들의 모습입니다. 이상재, 김린의 모습이 다시 보입니다. 당시 YMCA 건물의 모습입니다. 총무를 맡은 이승만 박사는 이 건물 3층 지붕 밑방에서 기거했습니다. 이승만 박사가 이끈 성경 연구반 학생들의 뒷모습입니다. 성경 연구반 학생들의 앞모습입니다. 1912년 37세 때 백오인 사건으로 인한 일제의 박해를 피해 감리교 4년 총회 한국 대표 자격으로 출국하여 일본에 들른 때의 모습입니다. 이승만 박사는 이때 고국을 떠나 33년 뒤 광복을 맞아 돌아올 때까지 고국 땅을 다시 밟지 못했습니다. 사진에 안재홍, 문일평, 김성수 등의 모습이 보입니다. 1913년 당시 뉴저지주 지사였던 윌슨 대통령의 둘째 딸 죄씨의 결혼식 사진입니다. 이승만 박사는 죄씨 양과 절친한 사이로 장래 대통령이 되는 윌슨 지사와는 프린스턴대 총장 시절부터 각별한 인연이 있었습니다. 1912년 이승만 박사는 윌슨 대통령을 3번 만나며 백오인 사건으로 투옥된 한국 기독교 지도자들을 구제해 보려 했으나 실패했습니다. 1913년 이승만 박사는 박용만 과의 의논에 따라 하와이로 이주하게 되는데 이때 입주한 집의 모습입니다. 당시 미국 교민이 9,000명 가량이었는데 그중 6,000명이 하와이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하와이는 해외 독립운동의 기지가 될 운명을 지닌 곳이었고 이승만 대통령과 함께 실제로 하와이는 자유대한민국의 요람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하와이 사탕수수 농장에서 교민들과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하와이 교민들의 성금은 상해 임정을 비롯한 독립운동 자금의 주요 원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분들의 정성과 희생 위에 광복과 자유대한민국 건국을 맞을 수 있었다는 점을 결코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이승만 박사가 원장을 맡은 한인중앙학원의 모습입니다. 이승만 박사가 1918년 43세의 나이에 설립한 한인기독학원의 학생과 교직원 일동의 모습입니다. 이승만 박사가 설립한 한인기독교회가 1938년에 광화문을 본떠 준공한 교회 모습입니다. 이처럼 이승만 박사는
하와이에서 교육과 교회를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의 기틀을 닦아 나갔습니다. 하와이 대한인 동지회의 1924년경 모습입니다. 민주공화국으로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꿈꾸던 이승만 박사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고 함께 그 꿈을 꾸는 동지들이 강고하게 그 핵을 형성해 갔습니다. 이것은 1925년경 호놀룰루의 한인 부인 구제회의 모습입니다. 이분들은 남녀 평등의 이념을 미리 살고 있었고 헌신적으로 이승만 박사와 함께 새 대한민국의 요람을 일구어 갔던 분들입니다. 이승만 박사와 함께 하와이 이주를 결행한 의동생 박용만의 모습입니다. 미국에서 학군단 과정을 이수한 박용만은 농장을 배경으로 국민 군단을 양성하려 했습니다. 농장과 병령을 겸한 병학교 낙성식에 참가한 사진입니다. 이승만 박사는 여기서 믿음이란 주제로 강연을 했습니다. 박용만의 무장투쟁 노선에 따른 병학교는 그러나 약 3년 후 폐교에 이르게 됩니다. 의동생으로 절친한 동지였던 박용만은 이후 이승만 박사와 심하게 대립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독립운동 노선에 있어서의 차이를 반영한다고 하겠습니다. 3.1운동 후 1919년 4월 필라델피아에서 열린 한인 대표자 회의 참석자들의 기념 사진입니다. 이것은 1920년 12월 28일 상해 교민단이 베푼 환영회에 참석한 임시 대통령 이승만의 모습입니다. 좌우로 이동휘, 도산 안창호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이후 미국 워싱턴에 구미위원부를 설치하고 외교적인 노력을 통한 독립운동에 더욱 매진하게 됩니다. 1933년 58세의 나이로 국제연맹 회의에 참석하여 만주 문제와 동양평화의 담보로 한국 독립의 중요성을 역설한 이승만 대통령의 모습과 신문에 그 주장이 실린 모습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이러한 노력은 2월 24일 국제연맹 본회의에서 일본의 만주 침략을 규탄한 내용의 리튼 보고서가 채택되고 이어서 일본이 국제연맹을 탈퇴하는 데 간접적으로 기여하였습니다. 제네바에서 처음 만나게 된 프란체스카 여사와 약 1년 반 뒤 결혼식을 마치고 하와이로 돌아온 모습입니다. 프란체스카 여사는 오스트리아 빈 출신으로 독어, 영어, 불어 3개 국어에 능통하고 사무처리 능력이 탁월하였습니다. 1953년 성탄절에 이승만 대통령이 프란체스카 여사에게 쓴 서예입니다. 삼종의 의를 중히 알고 안빈 낙업하라. 서양 부인에게 전달했다기엔 조금 놀라운 내용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란 한 사람 속에 한국의 옛 전통과 신문명이 함께 숨쉬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여기 삼종의 뜻도 사도 바울 서한의 내용과 같이 새롭게 해석된 것으로 보아야 하지 단순히 구습을 답습한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1939년 이승만 대통령이 일제가 태평양 전쟁을 일으켜 패망할 것을 예견하고 워싱턴으로 향할 때 로스앤젤레스 동지회와 함께한 사진입니다. 이제 이승만 대통령의 꿈을 함께 꾸는 사람들이 계속 확장되고 있음을 느끼게 됩니다. 1942년 워싱턴에서 열린 한인 자유대회의 모습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끈질긴 노력은 1943년 카이로 선언에서 적당한 시기에 한국을 독립시킨다는 선언 내용이 포함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944년 임정 승인을 촉구하며 뉴욕에서 열린 한미협의회의 모습입니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확장으로 국제적인 연대가 더욱 발전했음을 실감하게 됩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미 육군전략처 OSS와 협력하여 한국인 청년 20여 명을 OSS 특공대 요원으로 선발하여 특수훈련을 받게 한 다음 대일전쟁에 참전케 하기도 했습니다. 1948년 5월 31일 제헌국회 개원식에서 국회의장으로 연설하는 이승만 대통령의 모습입니다. 당시 73세셨습니다. 제헌국회는 기도로 시작되었고 1948년 8월 15일 38선 이남에서 남아 실효적인 민주공화국으로서 자유대한민국이 성립되었습니다. 이제 제헌헌법일에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자유통일의 과제를 앞두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유영익 교수님은 이승만이 품었던 꿈을 모범적 예수교 국가, 모범적 민주주의 국가, 반소 반공의 보루, 평등한 사회, 문명 부강한 나라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헌법 제1조 제1항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에 집약된 이 꿈은 구한말 한성 감옥에서 한 사람의 청년이 회심하는 데서 극적으로 시작되었지만 이윽고 그 꿈은 혼자 꾸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함께 꾸는 꿈이 되었고 마침내 자유대한민국의 건국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건국 후 70년 대한민국은 눈부신 발전을 거듭해 왔습니다. 이제 제헌헌법 1에 규정된 한반도 전체에 대한 자유민주 공화국의 실현, 자유통일의 과제가 남겨져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확장, 그 정당한 꿈의 확장은 오늘도 지속적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린 재작년 탄핵 사태 이래 보통 사람들의 태극기 물결 속에서 역설적으로 자유통일의 비전을 오히려 실감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의 확장은 계속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